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뭐 죽이거나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눈에 띄는 시위 구호는 이거는 최후의 전쟁이다.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환율이 지금 140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또 솔직해서 너무 솔직해가지고 나는 그거 뭐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냐? 돈이 없다. 네,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교수님 모시고 중동 정세 알아보겠는데 최근 이란 시위가 정말 좀 난리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물가 상승, 뭐 통화 가치 하락.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이 이란에서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뭄이라든지 뭐 정전 사태라든지 상당히 지금 뭐 안 좋다라는 부분을 몇 번 다뤘는데 이 부분이 아무튼간에 이 도화선이 돼서 지금 뭐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를 포함해서 전국 주요 도시로 이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현재 이란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2022년 시위가 가장 최근 시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히잡 시위였고 문화 정치적인 구호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경제와 관계된 시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시위는 2022년 시위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2022년 시위는 젊은 층들의 시위를 시작했지만 2025년 시위는 상인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바자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잘 아시는 말이에요. 바자회 할 때 바자. 비슷하네요. 예, 아니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요? 예, 바자가 페르시아어로 바자르거든요. 바자르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랜 바자르면 대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남대문시장 같은 데인데 거기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상인들, 휴대전화 이런 거 있잖아요. 파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시위입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50%고 환율이 하루아침에 널뛰니까 물건을 도대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차이가 왔다. 다 수입하는 거니까 주로. 그래서 이제 이란 국민들에게 팔 수가 없으니까 상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철시를 하고 항의 시위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시위가 시작돼서 젊은 층한테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태고 2022년 시위에 비해서 시위의 시작점이 다르고 시위를 시작한 사람들이 다른데 규모는 그럼 어떻냐? 아직은 2022년 시위보다는 못 미쳐요. 예, 규모나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 수에서는. 다만 그때와는 달리 굉장히 소규모 그룹의 시위대들이 활성화가 돼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고 우리가 정확하게 얼만큼 모였는지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발표를 하고 또 항공 사진을 두고 그 주최 측에서 또 얼마라고 또 얘기를 하고 항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그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 사진들을 쭉 이거를 열람을 해서 시위대 숫자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 사이트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항상 열심히 보는. 그래서 이란의 시위에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거 참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뭐 죽이거나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맞아요. 라는 말을 했을 때 확 올라갔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통계에 보면은. 현재 이란 환율이 네. 뭐 달러당 140만 리알을 넘어서서 네. 뭐 핵합의 시위와 비교하면은 화폐 가치가 약 40분의 1 수준으로 뭐 추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식료품 가격도 70% 이상 급등을 했고 이 이란의 경제 단계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2015년 핵 협상이 됐을 때 환율이 1달러에 32,000 리알인데 지금 뭐 142만에서 145만, 150만을 거의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란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커피 2잔 그리고 티 1잔 총 음료 3잔하고 뉴욕 치즈케이크를 2개 큰 거를 시키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 5성급 호텔이면 이게 거의 10만 원 나올 겁니다. 네. 예, 거의 10만 원 나올 거예요. 네네. 1달러당 60만 리알일 때
그게 이란에서 우리 돈으로 하면 25,000원입니다. 근데 60만 리알보다 지금 2배 이상 뛰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이란 최고급 호텔에서 12,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감 나시죠? 예.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쓰기에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란 사람들은 수입을 안 하고 산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율이 거의 쥐약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환율을 한 3개 정도, 어떨 때는 8개까지 환율이 있거든요. 8개요? 예, 8개.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경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환율을 이렇게 쪼개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용을 한 거죠. 외환이 모자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크게 2017년 정도부터는 3가지 환율로 작동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생필품을 사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 그런 거는 그게 낮은 환율로 줍니다. 1달러당 그 당시에는 42,500리알. 예. 그리고 덜 필요한 물건인데 2차적인 것들은 통제 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약 한 7만에서 9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 경기에 따라서 그냥 시장 거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래하는 환율이거든요. 근데 그 환율이 지금 140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 환율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생필품을 사오는 환율이 28만 5천 리알 정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왜 통제를 못했느냐? 문제는 사이다 경제에서 생필품을 사온다고 이란 정부에 가장 값싼 환율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와서 파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환칙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바꿔가지고 한 70만 달러는 수입을 하고 나머지 30만 달러는 시장 경제에다 풀어버리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환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환치기들 많이 하고 또 이란 중앙정부도 돈이 모자라면 살짝 그렇게 풀어가지고 돈을 못 되돌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게 부패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권력과 연계된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더 널뛰기 시작했고 그게 화가 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약간 경제 제재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발생했다고 그래서 볼수 그 있죠.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이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지간한 일들의 국가 경제에 잘못된 것들은 국가 경제 정책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환율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 이거예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가 한 1,2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0달러면 적은 돈 아닙니다. 환율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다 해외에 다 묶여 있어요. 경제 제재 때문에. 제재 때문에. 달러로도 묶여 있지만 달러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란을 이렇게 지켜보는 전문가들 따르면 이란 정부가 쓸 수 있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아마 거기서 움직일 수 있나 보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환율 방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환율 문제는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게 여러 가지 다단계 환율을 해봤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란 정부가 뭐를 하냐면 결국에는 재정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없애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더 비싼 물건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란 정부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서.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내년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란은 3월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예산 책정하는데 작년에 인플레이션율이 50%인데 임금 인상은 20%만 반영을 한 거예요, 예산에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인플레이션이 50%인데 이걸 20%로 인상률을 20%로 하면 그거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펜스시킨 대통령이 또 솔직해도 너무 솔직해가지고 나는 그거 뭐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냐?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문제 아니냐? 돈이 없다. 어디서 돈이 나올 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그 전문가들은 누가 돈 없다라는 걸로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있는 거라도 제대로 써봐라.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국민들한테 안 들어가는 걸 과감히 제거하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살림이 어려운데 왜 외국 대리 세력들한테 돈을 지원하느냐. 그거 갖거라. 그리고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거 좀 줄여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된
예산들 그거 왜 못 줄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되게 거예요. 민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지도자 관련된 예산 이런 거. 그렇죠. 종교 학교에 관계된 것들, 네. 종교 기관에 관계된 것 어. 줄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런 체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란의 국교는 이슬람교잖아요. 네. 이슬람교인데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기관들도 있고. 네네. 그럼 거기에 예산들을 배정을 해줬어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유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 그때 책정하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것도 맞춰서 좀 자르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나라 살림 힘들어 죽고 나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종교기관에 대해 예산을 이렇게 주느냐 여기 이제 불만이 된 거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와 관계된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었을 텐데 이제 나라도 잘 못하고 있는데 체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연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근데 이란은 뭐 사실상 신정 국가잖아요. 그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가 네, 있는. 종교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국가에서 종교 뭐 베이스의 그런 학교에 돈을 지원하는 거 그 이상에 당연히 그건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좀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나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는 괜찮아요. 어려울 때는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네. 그걸 지원한지도 잘 몰랐어요. 이란의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세세하게 교육 그 예산 중에서 얼마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를 잘 안 했었어요. 그냥 교육 예산 얼마, 국방 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퉁퉁퉁 쳐가지고 크게 항목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일 먼저 안에 내부 세부 사항을 까기 시작한 대통령이 루하니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란 핵개발 협정을 이끌어낸 대통령. 그 대통령이 그걸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의 핵심 세력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죠. 왜냐하면 나라 살림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종교학교 얼마 들어가는지 그때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루하니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그럼 루하니 대통령은 왜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한테 다 깠느냐. 이란을 좀 더 투명한 나라 그리고 이란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혁명수비대한테 가는 돈도 줄이고 혁명수비대가 이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걸 좀 막아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불법 세탁 자금 같은 것도 막기 위해서 은행도 정상화해서 은행들이 국제은행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예산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그 파장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국민들이 예산이 어디 쓰는 걸 알게 되니까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시위 구 중에 하나가 가자도 아니고 레바논도 아니고 나는 이란에 내 생명을 바친다라는 구호가 외국 지원하지 말라. 세금 그런 데다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게 지금 이간에 얽혀서 나온 거죠. 네. 최근에는 약간 이런 경제 뭐 난에 대한 그런 구호가 정치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 실각 같은 그런 구호도 등장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위의 성격이 좀 변화되고 있고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나오는 구호 다 옛날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옛날에 다 나온 거예요. 옛날에도 그건 나왔어요. 네, 그럼요. 2022년 선거에서 구호에서 나왔고요. 그 전에 여러 해에 걸친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유가 보조금 삭감 때문에 시위도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때 다 나온 구호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거는 잘 모르니까 와 새롭게 나왔구나. 이란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났구나. 이란 국민들 이번에 너무 엎으려고 하는 것 같구나. 그러지만 그 구호들은 이미 예전 시위에서 다 나온 겁니다. 다만 요번에 새롭게 눈에 띄는 시위 구호는 왕정이여 영원하라. 아 맞아요. 왕정. 예, 왕정이여 영원하라. 그거 하고요. 네. 이거는 최후의 전쟁이다.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 이 구호는 굉장히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럼 약간 지금 현재 정권을 전복시키겠다 그런 해석할 수 있는. 예, 근데 그 외에 뭐 독재자에게 죽음을 뭐 최고 지도자의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나왔던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또 이런 얘기 들었다고 앞을 달지 마세요. 제가 다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 시위에 관계된 건 저도 다 모아놓거든요. 예. 근데 솔직한 말로 지금 뭐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구호가 지금 나오는 거 저는 별로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2022년 시위 이래로 상당히 자유로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히잡을 안 쓰잖아요. 못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왜냐하면 잡아가서 더 시끄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상태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상태. 예전에 라이스가 대통령일 때 시위를 할 때는 그건 난리 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이런 구호 나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예, 지금보다 그때 나온 게 더 놀라웠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쪼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해명이 아니라 제가 뭐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뒷배경으로.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구호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 세속주의 이쪽으로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외부에서 보기엔 되게 신정이고 뭐 이슬람교고 해서 되게 뭐 금욕적이고 되게 이 종교 베이스로 뭐 일사불란을 움직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세속주의적인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고 놀기 좋아하고 저항하기 좋아하고 예. 불만 많고 예.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과 이란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불만이 많아서 이들은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보기엔 이란이 꽉 막힌 종교 국가 같지만 안에서 보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굉장히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언론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 나쁜 맛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란은 숨막히는 나라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여행자들이 이란에 와가지고 놀라운 광경들을 찍어서 자기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면은 다 천편일률 같은 말이에요. 내가 밖에서 봤을 때 이란 이런 나라인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요. 예.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체제에서 자유가 훨씬 적죠, 우리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나라죠. 국민투표 없는 나라 많습니다. 근데 이란은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 사실 다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안 나가는 것 뿐이죠, 우리가 그렇죠. 솔직히. 나갈 필요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나가면 돈이 들어요. 네, 엄청 들죠. 예. 돈이 들고, 내가 돈 있어 나가도 투표율을 없으면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자랑 하려면 나가면 몰라도 안 그러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란은 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돈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심사를 해요. 예,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란이라는 나라의 국민투표는 제한적인 투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뽑는 거, 대통령 뽑는 거 이런 것들이 출마하는데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제한적인 거지만 그들을 뽑는 거 국민투표로 뽑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연륜이 쌓이는 거고 그게 무려 30번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민주주의 훈련이 더 잘 된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무슨 이란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란과 무슨 특별한 관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지만 중동에서 이 정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튀르키예, 레바논 정도 빼고는요 없어요. 이런 투표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이제 이라크가 조금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UAE는 어때요? UAE요? 네. 거기도 아니에요? 왕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좀 두바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자유롭고. 자유롭지만 참정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란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예. 그게 왕정이잖아요. 거기 더군다나.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방금 이란 사람들이 뭐 왕정이라든지 뭐 팔레비 왕조 뭐 귀한 이런 걸 외치는 것 자체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란 사람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 그 배경에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럼 현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면 이 현 체제의 가장 뼈 아픈 거는 이 현 체제가 무너뜨린 왕조를 다시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게. 이란 국민들이 정말 왕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로 두고 왕조 부활이라는 구호를 갖고 나왔던 것만 하나만으로 이 현재 체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뼈 아픈 거죠. 이란 사람들이 세습적인 왕 시스템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런 구호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